안녕하세요. 이번 영상은 청나라에 있었던 아편 전쟁에 대해서 이야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아편 전쟁으로 인해서 중국은 이제 근대적인 조약을 처음 맺게 되고요. 이 세계 질서 속에 편입이 되게 되는데요. 이 아편 전쟁으로 인해서 지금도 아직도 중국인들에게는 이게 되게 아픈 기억으로 남아 있어서 아직도 이제 중국은 마약에 대해서 굉장히 사형으로 처리를 하잖아요. 굉장히 강력하게 처벌을 할 만큼 이때 이런 아픈 기억들이 많이 남아 있습니다. 이 아편 전쟁이 어떻게 왜 일어났는지에 대해서 한번 이야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아편 전쟁은 총 두 차례에 걸쳐서 일어나고요. 이 사이에 태평천국 운동이라는 운동이 일어나요. 이 태평천국 운동은 다음 영상에서 다루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아편 전쟁은 1차, 2차가 나뉘는데요. 이 1차 처음에 어떻게 일어났는지부터 살펴보면 지난 시간에 걸륭제 때 광동무역체제라는 게 성립이 됐다고 했잖아요. 그로 인해서 이제 공행을 통해서만 무역이 가능했어요. 그래서 서양 세력들이 계속 불만을 가지고 있었던 거죠. 거기에다가 중국은 자급자족이 가능했던 나라였어요. 그 땅이 워낙에 넓고 좀 많은 자본이 있던 나라여가지고 굳이 외국으로부터 수입이 필요가 없었던 나라였기 때문에 이 영국하고 무역을 했을 때 영국이 굉장히 큰 적자를 많이 봤어요. 그러니까 영국이 좀 불만을 많이 갖고 있었던 거죠. 그래서 이제 어떻게 하면 은을 많이 얻을 수 있을까? 이 당시에는 은경제였거든요. 그래서 무역을 할 때 지금은 달러로 하지만 이 당시에는 은으로 했던 거예요. 은을 어떻게 하면 좀 더 많이 얻을 수 있을까 고민을 하다가 인도를 이때 영국이 인도를 통치를 하고 있었고 이때 동인도 회사라는 그런 상업 기구가 있었는데 이 기구가 공식적으로 인도를 통치를 하게 됐는데요. 이 동인도 회사를 통해서 인도에서 아편을 재배를 해서 이거를 청나라에게 팔아야겠다라고 생각을 하게 된 거죠. 그래서 원래는 이제 중국하고 영국하고 이렇게 편무역을 했다면 이제는 중간에 인도가 끼게 되면서 삼강무역이 성립을 하게 됩니다. 그러면서 이제 아편이 중국에 막 들어오게 되고 아편이 마약이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굉장히 중독성도 강하고 사람이 굉장히 피폐해지게 되죠. 이런 상황은 국가 입장에서는 굉장히 안 좋은 상황이죠. 국민들이 좀 일도 하고 해야 되는데 아편에 취해가지고 아무것도 경제적인 활동을 하지 못하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이래서 이제 정부에서는 이 아편을 어떻게 해야 될까를 두고 논의를 갖게 됩니다. 공인론과 엄금론으로 크게 나눠지고요. 사람들의 이제 주장을 살펴보면 처음에 헌해제라는 사람은요. 이 아편도 약재로 취급을 해서 세금을 걷자라고 주장을 하고 이 아편을 구매할 때는 은으로 구매를 하지 말자라고 이야기를 해요. 왜냐하면 이 아편을 은으로 계속 구매를 하면서 청나라 또한 이제 은 경제에서 살고 있었는데 은이 계속 외국으로 유출이 되다 보니까 세금도 은으로 걷어야 되는데 이 갖고 있는 은이 없으니까 세금이 안 걷히는 거예요. 이런 식으로 좀 여러 가지 폐단이 나타나게 되니까 이 아편을 은으로 구매하지 말자라고 주장을 하고요. 황작자라는 사람은 아예 아편을 사용하는 사람을 사형시키자라고 하는 강력한 주장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이제 임직서라는 사람은요. 이 아편 중독자들을 치료를 해주고 아편을 서서히 끊게끔 도와주자라고 이야기를 해요. 그래서 이제 이때 황제는 임직서를 흠차 대신이라는 한 직책을 주고 이 광주 지역으로 보내요. 그래서 임칙서는 광주 지역으로 파견이 돼서 아편을 모두 다 몰수를 해버리고 아편을 모두 다 불태워버립니다. 이러다 보니까 영국 입장에서는 열이 받죠. 그래서 영국은 이거 사유재산 침해야 라고 주장을 하면서 전쟁을 준비를 하게 됩니다. 이 당시에 이제 전쟁을 할 때 영국에서도 개인적으로 전쟁을 막 할 수가 없잖아요. 국가 간의 전쟁이기 때문에 국가의 허락을 받아야 되는데 이때 이제 그 영국 내에서도 굉장히 반대 의견이 많았다고 해요. 좀 말도 안 되는 이유로 하니까. 그리고 아편을 몰래 수출을 했던 거였거든요. 그래서 그 아편 수출에 관한 것 또한 비판이 굉장히 많이 있던 상황에서
전쟁까지 하겠다고 하니까 굉장히 많은 반대 세력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꾸역꾸역 우겨서 전쟁이 벌어지게 됩니다. 이 전쟁에서 중국은 패배를 하게 돼요. 당시에 이제 중국은 서양 세력의 그런 문물들을 받아들이기 전이었기 때문에 서양은 이미 산업혁명도 일어나고 굉장히 그런 공장도 막 세워지고 하면서 무기가 굉장히 발달을 해 있었어요. 배도 굉장히 많이 발달을 해 있던 상태여서 꼼짝없이 당하고 말고 결국에 남경조약을 체결하게 됩니다. 이 남경조약은 기존에 이제 광주만 개항을 했잖아요. 그래서 개항하는 항구를 5개를 더 늘렸어요. 그래서 영주, 함운, 뭐 상해가 이때도 개항이 되고요. 이 5개의 항구를 개항을 하면서 개항 항구를 늘리게 됩니다. 그리고 이때 이제 홍콩이 영국으로 넘어가게 돼요. 지금은 반환이 되었죠. 근데 이때 이제 100년 동안 빌려주겠다고 이야기를 하죠. 그리고 나서 이 남경조약에 좀 보완하는 조약들이 맺어져요. 오구통상장정이나 호문조약 등 그 추가적인 조약들이 맺어지게 되면서 뭐 영사재판권, 치유법권, 최애국대우 등 불평등한 조약들이 맺어지게 됩니다. 근데 이 이후에도 영국은 이 중국과의 무역에서 계속 적자를 보게 되는 거예요. 왜냐하면 중국은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자급자족이 가능했던 나라였다고 했잖아요. 그래서 굳이 외국 물품이 필요가 없었어요. 그래서 계속 적자를 보고 있는 상황에서 좀 늘리고 싶은 거예요. 개항장도 늘리고 좀 더 많이 수출을 하고 싶어서 좀 노리고 있던 찰나에 이때 이제 에로호 사건이라는 사건이 발생을 해요. 영국 국기를 단 배에 중국인이 침략을 했다 주장을 해요. 또 이 에로호 사건 말고도 프랑스 선교사 처형 사건이 같이 일어나게 되면서 영국하고 프랑스가 연합을 해서 중국 청나라를 침략을 하게 됩니다. 역시나 이번에도 버티지 못하고 먼저 이제 천진조약을 맺게 되는데 그 텐진이라는 지역이 천진이거든요. 이 텐진조약을 맺게 되면서 10개의 항구를 추가로 이제 개항을 하게 되고요. 그 이전에 남경조약에서는 남쪽 지역으로 개항장이 한정이 돼 있어서 이 서양 세력들이 좀 베이징 근처로, 수도 근처로 가고 싶어 했어요. 그래서 이제 북쪽 지역에서 조금 더 개항장을 늘리고 그리고 외국 공사가 북경에 주재하는 것을 허락해주는 그런 조약 내용을 체결을 합니다. 그런데 이 와중에 영국과 프랑스 군대가 마음대로 북상을 하게 돼요. 북쪽으로 올라오게 되면서 이 북쪽에 청나라는 대고포대라는 그 군대가 있었어요. 그 군대가 이 영국과 프랑스를 공격을 하게 돼요. 그러면서 다시 전쟁이 발발을 하게 되고요. 역시나 또 청나라가 패배를 하게 되고요. 이때 베이징 조약이 최종적으로 맺어지게 됩니다. 이 베이징 조약에서는 천진을 추가적으로 개항을 하게 되고 그리고 교회 설립을 풀어줘가지고 교회가 이때 많이 생기고 중국인 신자도 많이 생기게 돼요. 그리고 이때 이제 연해주 지방이 러시아로 넘어가게 되기도 합니다. 이렇게 1, 2차 아편 전쟁을 겪은 중국인들은 굉장히 충격에 많이 휩싸이게 돼요. 원래 되게 중화 사상이 강했잖아요. 그 한족뿐만 아니라 청나라 세운 만주족 또한 이제 자신들이 방대한 영토를 하면서 자신들이 중화에 들어왔고 굉장히 중국이 중심이고 중국이 제일 강한 나라고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었다가 서양 세력들한테 완전히 깨지게 되면서 굉장히 많은 충격을 받게 되고 이후에 이제 계속 개혁을 하려는 시도들을 해요. 뭐 양모운동, 변법자강운동 등을 실시를 하게 됩니다. 이 이후의 개혁 내용들은 다음 영상에서 계속 살펴보도록 하겠고요. 다음 영상에서는 이제 아편 전쟁으로 인해서 남경조약 뭐 이런 조약을 맺으면서 배상금을 지불을 하게 돼요. 근데 이 배상금이 어디서 나오냐? 세금에서 나올 거 아니에요. 그러면서 농민들의 삶이 굉장히 힘들어지게 됩니다. 그러면서 이제 태평천국운동이라는 운동이 일어나게 돼요. 이 부분에 대해서는 다음 영상에서 다루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